안녕하십니까, 임용환입니다. 우리 역사 속에서 민주적 참여와 투표의 역사를 알아보는 꿈꾸는 역사, 어제 오늘 내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신라의 화백회의를 중심으로 우리 역사에서 민주주의적 참여, 투표의 기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민주적 의사결정, 투표라는 것이 표결이 아니라 동의와 참여라는 데에서 시작이 되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떤 제도, 어떤 역사 시대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시대와 역사의 발전에 따라서 제도는 바뀌어도 이 원칙은 누누이 변하지 않고 이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그 원칙이 고구려와 백제에서는 어떻게 반영되었는가? 그리고 어떻게 신라와 달라졌으며 그 달라진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라의 정치 체제에서 모태가 되었던 것은 지금의 경주죠. 서라벌의 사로 육촌입니다. 그것이 나중에 육부로 발전하게 되죠. 고구려는 육부가 아니라 오부가 있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고구려의 오부족은 소노부, 전노부, 순노부, 관노부, 계루부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족이 소노부와 계루부인데요. 초기에는 소노부에서 왕을 내다가 또는 소노부와 계루부가 번갈아 왕을 내다가 장자상속제가 확립되면서 계루부가 왕위를 독점하게 됩니다. 이 계루부의 조상이 바로 우리가 고구려의 시조로 알고 있는 주몽입니다. 왕을 내는 부족이 있으면 왕비를 내는 부족이 있게 되죠. 처음에는 소노부가 왕비를 내다가 나중에는 순노부가 왕비를 내게 됩니다. 물론 이 왕비를 내는 부족이 바뀔 때마다 격렬한 정치적 투쟁이 벌어집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난 시간에 화백회의가 부족 연맹에서 어떤 부족들의 만장일치제도, 부족들의 동의에 의해서 통치되는 국가, 이러한 전통 속에서 나왔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고구려의 경우는 사실은 만장일치제를 시행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여건이 있었다는 겁니다. 일단 고구려의 부족회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고구려에는 화백회의에 비견되는 부족장의 회의로 제가회의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제가회의라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부족장 회의는 아닙니다. 부족 연맹체가 국가로 발전하게 되면서 부족 내부에도 부족장급이 있고 또 여러 지배 씨족이 있고 또 그 밑에 씨족이 있고 이렇습니다. 더욱이 고구려 같은 경우는 정복 왕조였기 때문에 각 씨족들이 거느리고 있는 예속 집단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부족 자체가 하나의 국가처럼 정치적 지배 관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지배 관계를 중앙정부에서 파악을 하고 거기에 합당한 관직이 아니라 자귀를 줍니다. 서양으로 말하면 관직이 아니라 공작, 후작, 백작 같은 자귀를 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각 지역의 지배 세력을 중앙에서 포섭하던데요. 이들에게 대개 가라는 명칭을 붙였습니다. 가장 상위에 있었던 소노부와 계루부에게 주는 관작이 있고 그 밑에 부족에게 주는 관작이 있고 또 그 밑에 예속된 사람에게 주는 관작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대가와 고추가는 상위에 있던 2개 부족 또는 3개 부족에게 주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어떤 상당히 분화되고 권력이 나누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중대사에는 이 관작을 지닌 사람들이 모여서 의논을 하는 제가회의라는 것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제가회의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왕과 고추가 대가 정도까지만 모였는지 또는 그 아래 씨족장급, 낮은 부족장들까지 모였는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상당히 많은 관료들이 모여서 중요한 회의를 결정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회의에서 결정하는 것은 역시 왕위 계승 문제. 고구려에도
국왕이 정치를 잘못하면 쫓겨나는 경우도 있고 왕이 계승자를 모으기 위해서 의논할 때가 있는데 이럴 때가 되면 대체로 재상급, 부족장급들이 모여서 결정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신라와 마찬가지로 전쟁, 형벌 같은 경우에 모든 부족들이 동의해서 집단적인 동의하에 처벌하는 것이 중요했겠죠. 기록에 보면 폭군으로 유명했던 봉상왕을 죽이고 미천왕을 옹립하는 것 같은 중요한 왕위 교체 시에 재상들이 모여서 후계자를 결정했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형벌에서도 분명히 보면은 삼국지 고구려전에 범죄자를 제가가 평의해서 처결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기록이 너무 짧아서 도대체 어떤 범죄를 이 사람들이 모여 처리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신라 봉평비의 기록을 우리가 여기서 참조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회의가 어떤 한 개개인의 사건을 처결하기 위해서 이 관료들, 부족장들이 다 모인다는 것은 사실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죠. 봉평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지역에 반란이 일어났다거나 또는 예속민들이 어떤 저항을 했다거나 또는 부족 간의 어떤 이런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회의가 모여서 형벌을 의뢰했다라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여서 의논해야 하는 이유도 신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반드시 공동의 단합, 공동의 보조가 필요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서 함께 의결했다고 보아야 되죠. 여기까지는 신라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중요한 의문이 듭니다. 신라와 같은 만장일치지의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록이 빠졌을 수도 있습니다만 당서에 신라는 만장일치 제도를 했다. 이것을 화백이라고 한다라고 명칭까지 남겨놓은 것을 보면 중국 사람들이 보기에도 신라의 화백회의는 상당히 특이한 제도였다고 보여졌기 때문일 겁니다. 만약에 고구려나 백제에 이런 만장일치 제도가 있었다면 분명히 기록했겠죠. 그러나 이걸 기록하지 않았다는 것은 고구려의 제가회의는 만장일치의 의결 방식은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고구려에는 왜 만장일치 제도가 존재하지 않았는가? 신라는 단합을 잘하고 고구려 사람들은 단합을 못했기 때문일까? 우리가 역사를 해석할 때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어떤 사람들의 품성이 다르다. 어떤 지역민의 품성이 다르다. 민족의 품성이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민족이나 지역이 다른 제도, 다른 방식을 채택하게 되는 것은 그들의 품성이나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의 문제입니다. 그 환경이라는 건 자연 환경도 있고 정치적 환경도 있습니다. 인간에게 공통되는 것은 자신들에게 가장 적합한 제도를 선택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고구려의 어떤 특수한 사정 때문에 만장일치 제도는 부적합했고 만장일치가 아닌 표결제도가 적합했던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흥미로운 사료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화백회에는 없던 기능, 표결 기능이 고구려의 제가회에는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고대 하시던 민주의 투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신당서 동의열전 고구려 편에 보면 고구려의 왕은 대대로를 직접 임명하지 못하고 오부에서 대표자를 선거해서 3년에 한 번씩 교대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쨌든 오부의 동의가 필요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화백회의와 같죠. 그러나 화백회의처럼 만장일치 제도가 아니라 대표자를 선거로 뽑았다는 거예요. 물론 이 선거라는 것이 반드시 투표를 했느냐라고 볼 수는 없지만 만장일치제가 아니라는 것은 결국 어떤 형태로든지 사람들의 논의와 대결을 거쳐서 뽑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증명할 수 있는 이야기가 그 다음에 나오는데 선거 결과를 거부하고 교대해야 되는데 교대하지 않거나 동의하지 않으면 오부가 서로 싸워서 공격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더 재밌는 건 그 다음입니다. 오부족이 대대로 자리를 놓고 싸움을 시작하면 왕은 궁궐문을 닫고 방관한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승부가 나면 문을 열고 이제 이 새로운 정치 체제를 시작하고 그 사람을 대대로로 임명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선거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부족들이 서로 싸우는데 왕은 궁궐문을 닫고 수수방관만 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이상한 이야기죠. 원래 왕은 이렇게 싸움이 났을 때 중재하라고 있는 겁니다. 왕의 권력이 강화되는 것은 사회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았을 때 그것을 중재하고 개입함으로써 왕의 권위와 정치적 권력이 강해지는데, 이거를 닫고 구경만 한다는 것은 국왕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손해보는 장사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것은 이 부족들끼리 싸우는 것이 하나의 관례로 아직 살아남아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대단히 중요한 발견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도 남아있는 이런 원시부족이나 또는 고대의 기록들을 보면 사실은 결투의 풍속이 횡행합니다. 왕위 쟁탈전이라는 것이 형제들 간의 결투로 승부를 내고, 어느 부족 간의 문제가 생겼을 때 결투로 승부를 내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근데 여기서 결투가 대표자들의 1대1 결투가 아니라 자기 군대를 끌고 싸우는 겁니다. 그 범주를 어느 정도로 제한하는 것이 결투죠. 그것보다 확대되면 전쟁입니다. 결국 여기서 우리의 투표나 민주적 의사결정에 중요한 역사적 의의가 하나 나오게 되는데, 과거 원시 시대가 사실 아름답게 발전해 온 것만은 아니죠. 갈등이 생기면 전쟁, 결투로 승부를 냅니다.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민주적 회의제도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민주적 회의제도가 만들어져도 불복하면 싸운다. 이것이 또 하나의 중요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결국 이러한 전투를 중지시키고 가능하면 화해로 끌고 나가려고 했던 것이 제가회의고, 그 제가회에서 나온 것이 표결제도라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만장일치 제도가 사용될 수 없을 때, 동의가 아니라 선출, 어떤 선택이라는 문제가 생겼을 때 나오게 된 것이 표결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우리 역사에서 비로소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왜 고구려는 만장일치 제도를 사용하지 않고 표결을 사용했을까요? 고구려라는 국가의 성립 과정과 사정이 신라와는 상당히 다릅니다. 신라는 나라도 작았지만 지배 집단이 대체로 지금의 경주인 사로 육천 지역 사람들입니다. 물론 기말지의 세력이라든지 중간에 외부 세력들이 유입된 흔적은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사로 육천이 지배 공동체를 형성합니다. 경주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사로 육천은 지금의 경주 분지 내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별로 이렇게 크게 멀리 떨어져 사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지역의 어떤 우리가 공동 운명체라는 의식이 굉장히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고구려 역사를 한번 볼까요? 고구려의 건국자 계루부의 시조였던 주몽은 부여에서 지금의 환인지방으로 와서 나라를 세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여에서도 그냥 온 것이 아니라 부여에서도 북부여에서 온 이단 집단이었습니다. 환인 지역에 와서 기존의 세력과 연합해서 세운 나라가 고구려입니다. 그리고 주변 지역을 바로 정복하기 시작하는데, 만주라는 지역은 한반도와 달라서 굉장히 상이한 부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주몽 당시에 정복한 사람만 해도 선비족도 있고 말갈족도 있습니다. 이처럼 언어가 다르고 문화 풍속이 다른 사람들이 광범위하게 섞여서 이루어진 나라가 고구려입니다. 게다가 고구려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빠르게 정복을 시행하는데, 조금 후기로 가면 동해나 옥저가 고구려에 복속이 되죠. 동해와 옥저의 위치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이설이 있습니다만, 어떤 바닷가, 그것이 함경도든 강원도이든 바닷가와 산악지대를 접하고 있던 지역입니다. 당시 고구려의 중심부 또는 만주 지역에서의 평야와 산악지대가 있는데, 바닷가와 내륙 지역, 이런 상당히 문화적 요건이 다른
집단들이 포섭되어 있다는 겁니다. 사는 지형이 다르고 문화적 요건이 다르면 사람들의 이해관계를 일치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게다가 이 시기에는 고구려 부족에 예속되어 있는 노예라고까지 표현할 수는 없지만 어떤 집단적 예속민으로서 전쟁에 동원되고 공물을 바치는 그런 예속 집단이 굉장히 많았는데 고구려의 이 오부족들은 굉장히 강대해서 각자 부족이 독자적으로 그 자기 예속 집단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경주의 사로 육촌, 육부가 다른 지역의 예속민을 거느리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예속민들이 크게 다른 문화 환경이 아니고 사로 육촌 사람들은 다 붙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고구려의 육부는 저 만주 북쪽에서 이주에 내려온 사람, 중간에 있는 사람, 저 함경도 강원도 지역까지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 오부족이 또 다른 굉장히 광범위한 지역에 전혀 다른 지역 사람들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가회의에서 어떤 의논을 한다고 할 때 예속 집단은 참여하지 못하고 그 지배 부족만이 참여한다고 하더라도 그 지배 부족의 자기 부족만의 어떤 이해관계를 관철시킬 수는 없습니다. 자기가 어떤 사람을 집단을 거느리고 있다면 그 사람들의 이해관계도 반영을 해줘야 자기네 부족의 결속이 이어집니다. 결국 이처럼 문화권이 다르고 생활권이 다르고 어떤 경우에는 민족까지도 다른 다양한 집단이 고구려 영토 내에 포용되어 있기 때문에 만장일치의 제도를 하나의 법으로 관습으로 유지할 수는 없었던 겁니다. 물론 전쟁이 난다거나 형벌을 집행할 때는 분명히 신라와 마찬가지로 누가 빠져서는 안 되는 그러한 사안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만장일치제로 간다. 즉 투표라는 건 동의다 라는 원칙만은 제도화할 수는 없었던 거죠. 왜? 여기는 다양한 집단이 있기 때문에 표결을 통해서 정책을 결정하고 그 결정에 승복하는 관습과 제도를 만들어내야 했던 거죠. 이 과정에서 승복하지 못하는 집단이 나오고 싸움도 벌어지지만 결국 이것이 표결 제도라는 게 만들어지고 표결을 승복하게 되는 제도를 만들어가는 것이 고구려 역사, 고구려의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그리고 새로운 사실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여기서 의문을 가지는 분이 계실 것 같습니다. 민주적 의사결정 제도라고 하는데 실제로 화백회의나 제가회의나 상부의 부족장들의 의견일 뿐이지 이것을 어떻게 민주적 의사결정 제도라고 말할 수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아마 지난 시간 화백회의 할 때부터 이런 의문을 가지셨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부족의 대표자들이 표결하고 정책을 결정한다고 해서 그 밑에 있는 부족 내부의 구성원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하나에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사례가 소위 고대 사회의 축제입니다. 부여에는 영고라는 제천의식 또는 축제가 있었고 고구려에는 동맹이라는 제천의식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먼저 이 부여의 영고를 보면은 이것이 단순히 제천의식 또는 축제라고는 볼 수가 없는 것이 이런 기록이 있어요. 축제를 하고 전쟁이 일어나면 하늘에 제사를 올리고 소를 잡아 발굽을 살펴 기둥을 점친다. 여기서 점을 친다는 것은 사실은 전쟁을 할까 말까가 아니라 저희가 화백회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민의 동의를 구하는 의식입니다. 대체로 전쟁을 하면 불안하기 때문에 점을 쳐서 이게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는 확신을 주고 그리고 이제 하늘에 제사를 지내면서 맹세와 동의의 과정을 거치는 거죠. 즉 이게 사실은 민회와 다른 게 없습니다. 결국 부여의 영고라는 것은 우리가 민회에서 봤던 화백회에서 봤던 것과 똑같이 그 부족민들과 모여서 그 중조사를 결정하고 동의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것이 사실은 부족이라든가 그 밑에 씨족이라든가 이런 지역에서도 똑같은 과정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므로 부족장 회의는 오늘날로 치면 대의제의 기능도 있는 것인데 부족장들이 단독으로 자기 이런 걸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밑에 있는 씨족이라든가 지배 집단의 의견을 반영해서 이것이 재가회의에 올라온다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전쟁도 하는 것인데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또 밑에 아래 부족들의 동의가 필요했던 거죠. 따라서 재가회의나 화백회의는 절대로 그들만의 회의가 아니고 사실은 그 밑에 있는 민회에 비슷한 그런 어떤 의사결정 과정이 우리가 있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고구려에 있어서도 동맹의식은 부여의 연구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중국 기록에는 이것을 하늘의 제사 지내고 국중대회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국중대회라는 것은 국가적 단위의 큰 모임, 국가적 단위의 민회라는 겁니다. 물론 전 국민이 참여하는 것은 아니고 상당히 대표자들이 참석했겠지만 재가회의보다는 많은 구성원이 참여하는 민회였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것을 동맹이라고 불렀다. 자, 이젠 백제로 가보겠습니다. 신라에는 화백회의가 있고 고구려에는 재가회의가 있고 국중대회가 있었다. 그렇다면 백제에는 어떤 제도가 있었을까? 고구려의 재가회의와 유사한 것으로 정사함회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정사함 이야기는 정사에는 나오지 않고 삼국유사에 등장하는데요. 호암사 부근에 정사함이란 바위가 있다. 나라에서 좌평, 고구려 같으면 이제 대로에 해당하는 재상이라고 할 수 있죠. 귀족회의의 대표자입니다. 좌평을 뽑을 때 후보자 서너 명의 이름을 써서 상자에 넣어서 봉한 후 이 바위 위에 두었다가 얼마 뒤에 가지고 와서 열어보고 그 이름 위에 도장 자국이 찍혀 있는 사람을 재상으로 삼았다. 백제의 정사함 이야기에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보지 못했던 표결하는 방식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쩌면 고구려의 재가회의도 이런 방식을 사용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사례로 볼 수 있는 건 정사함에서는 정말 지금처럼 투표지에 도장을 찍어서 그 사람을 선출한 이런 비밀 투표까지 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걸 즉석에서 개봉하는 게 아니라 정사함이라는 곳에 갖다 놓으면 거기서 개봉을 했다. 그럼 왜 하필 정사함이냐? 정사함은 이 백마강의 하안 당구 위에 절벽 위에 있는 바위입니다. 그곳에서 보면은 저 멀리 지금 말로 하면 사비성이 보입니다. 이건 순전히 추론입니다만 재상을 뽑는 자리 또는 재상을 뽑고 하늘에 제사 지내는 자리, 그것은 국가의 운명, 즉 수도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인데 우리가 좀 감상적으로 생각해 보면 정말 절벽 위에서 강 건너편의 왕궁을 보면서 어떤 사명감과 의무감이 느껴질 것 같은 느낌은 들더군요. 우리가 이런 선거를 잘못하고 사람을 잘못 뽑으면 공멸한다. 또는 우리가 여기서 이 투표 결과에 동의하지 않거나 우리의 개인의 이익을 앞세우면 결국 이 왕성 전체가 위험해진다. 이런 생각이 드는, 정말 그런 것 때문에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리고 정말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을 겁니다. 그러면 백제는 왜 이제 표결이라는 제도까지 그리고 이 강 건너편에까지 와서 하늘의 제사를 지내면서 표결을 했을까요? 사비 시대에 정사함 제도가 있었다라는 것은 대단히 의미심장한 거죠. 고구려가 정복 왕조였기 때문에 그리고 다양한 집단이 섞여 있었기 때문에 만장일치 제도를 유지하기가 어려웠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백제의 경우 특히 사비 시대의 백제는 고구려보다도 더 곤란한 문제가 있었죠. 백제 왕족은 스스로를 부여시라고 했습니다. 주몽이 고구려를 세우고 주몽의 아들이었던 유리가 부여에서 고구려로 와서 왕이 되니까 주몽이 환인해서 결혼했던 소선호와 그녀의 아들이었던 비류와 온조가 남하에서 세운 나라가 백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백제의 왕족, 즉 한성 백제 시대의 백제의 왕족은 역시 주몽과 마찬가지로 북방에서 내려온 이주민이었다는 겁니다. 이들이 한성 주변의 여러 부족과 결합해서 세운 나라가 한성 백제입니다.
이 한성 백제가 불행하게도 광개토왕과 장수왕의 침입을 받아서 한성을 상실하고 남하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하했던 곳이 웅진이고 웅진에서 다시 천도한 곳이 사비입니다. 백제가 웅진과 사비 시대에는 정치적으로 더 혼란한 지경에 빠지게 되는데 이주민이었던 부여족, 한성에서 남하한 한성 주변의 토착 귀족들, 그리고 웅진과 사비 주변에 살던 토착 귀족들 세 집단이 엉키면서 갈등이 벌어집니다. 여기에다가 백제는 일찌감치 일본에 진출을 했던 덕에 일본에서 또 기반을 잡은 세력들이 상당히 있었어요. 이 집단들이 또 와서 국내 정치에 개입하게 되면서 네 개의 주도 세력들이 또는 네 개의 이질적인 집단이 생기게 됩니다. 그 어떤 나라보다도 굉장히 복잡한 정치적 환경이었죠. 여기서 내전을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귀족들의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새로운 투표제도, 좀 더 자극적이거나 좀 더 근대적인 투표제도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정사함제도고, 어쩌면 좀 신비하다고 느껴지는 하면 없는 투표까지도. 사실 고구려 제가회의에서는 하면 없는 투표를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분쟁이 생기면 싸우고, 싸움이 나면 왕은 궁궐문을 닫고 너희들이 승부를 내라.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투표함에다가 투표를 놓고 정사함같이 신성한 자리에 가져다 놓고 공표하는 이런 의식이 생겼을 수도 있죠.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화백회의와 같은 만장일치 제도는 사회가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면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억지로 만장일치를 유지하려면 오히려 강압이 생기거나 커다란 반란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만장일치를 대신할 새로운 민주적 의사결정 제도가 필요하게 되는데 여기서 등장한 것. 대립과 결투, 전쟁을 방지해서 하기 위해서 생겨난 것이 선출이고, 백제는 선출 과정에서 벌어지는 갈등도 우려했기 때문에 투표함 방식이라는 걸 도입을 했습니다. 결국 사회는 국가와 사회가 발전할수록 사회는 복잡해지고 복잡할수록 갈등은 커지더라. 거기에 맞춰서 민주적 의사결정 제도도 발전해야 되는데 여기서 나온 것이 선거와 투표였다. 이것이 신라와 고구려와 백제의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삼국의 민주적 의사결정 제도는 만장일치에서 선거와 표결이라는 제도로 발전해 왔던 것입니다.